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최고급 식당 안. 무거운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젊은 여자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으며 창백해진 뺨 위로는 서늘한 물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핏대를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의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중년 여성의 날선 폭언이 넓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지만 서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힘없고 가련한 약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이런 지독한 멸시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견디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도권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 최고급 호텔의 귀빈 전용 휴게실이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대형 조명과 최고급 대리석이 빛나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밟아보기도 힘든 이 화려한 세계의 구석에는 단정한 근무복을 입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남는 시간에 피로를 풀거나 화려한 손님들의 옷차림을 주제로 수다를 떨 때도 서아는 언제나 홀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말단 직원이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화려한 공간의 겉면이 아닌 그 이면의 어두운 곳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버려지는 최고급 식자재들의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식재료가 쓰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낭비의 현장을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들이미는 식자재의 실제 품질을 매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 등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물건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관찰은 비단 식자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자랑한다는 최상위 귀빈들의 진짜 민낯 역시 그녀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사람들,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폭언을 일삼는 이른바 요주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이 그녀의 기록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틈만 나면 메모를 하는 서아를 보며 유별나다며 혀를 찼습니다. 서아 씨는 기껏해야 계약직이면서 무슨 총괄 지배인이라도 된 것처럼 구네. 적당히 좀 하지. 비웃음 섞인 동료들의 말에도 서아는 타인의 시선이나 조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현장의 낭비 구조와 납품 업체들의 민낯 그리고 무례한 고객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었는지 그 작은 수첩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당시 이 휴게실 안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폭풍 전야의 고요를 견디며
기록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평화로워 보이던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휴게실의 두꺼운 유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중년 여성, 최명희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란이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차림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요란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새를 한 2명의 지인들이 아첨하듯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입구에서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는 본체만체하며 곧장 휴게실 가장 안쪽에 자리한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루 이용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합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단독 특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직원의 안내나 확인 절차도 없이 제 집 안방처럼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인들 역시 호들갑을 떨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싼 가방을 던져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황한 다른 직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서아가 작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특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아는 두 손을 모은 채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곳은 사전 예약을 마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실입니다. 바깥쪽에 마련된 일반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웃고 떠들던 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명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남편이 이 호텔 그룹의 식자재 대주는 제일 큰 회사 사장이야. 내가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겠다는데 어디서 일개 말단 직원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명희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함께 온 지인들도 혀를 차며 서아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지레 겁을 먹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설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호텔의 규정을 읊었습니다. 호텔 규정상 예약 없는 무단 이용 시에는 1,000만 원의 대관료 및 위약금이 즉시 청구됩니다. 규정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에 명희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규정 따위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뭐? 위약금? 너 지금 나한테 영업 방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지배인 불러와. 내가 오늘 너 해고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명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특별실을 넘어 휴게실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아는 명희의 일그러진 얼굴과 오만한 윽박지름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평범한 직원이 속으로 어떤 무서운 샘표를 튕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파멸을 향한 폭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달려온 총괄 지배인은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명희는 거만하게 서아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저 건방진 직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납품 계약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날뛰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배인의 비굴한 사죄와 최고급 접대를 약속받고 나서야 명희는 한껏 으스대며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의 수첩에는 그녀가 뱉어낸 납품회사의 이름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과를 마친 서아를 찾아온 것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 민우였습니다. 화려한 고급차에 기대어 있던 민우는 서아의 피로한 기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자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거대 그룹과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며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불같긴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당장 내일 밥이나 먹자고 하시네. 무조건 숙이고 비위만 잘 맞추면 별일 없을 거야. 민우는 내일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가 잡혔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서아는 민우의 말을 들으며 낮에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오만한 여성의 얼굴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건조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숫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체의 단가표를 샅샅이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원가와 교묘하게 조작된 거대한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화면을 매섭게 훑었습니다. 오만한 횡포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사슬을 서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식당의 단독방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한 서아와 민우가 자리에 앉기도 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온몸을 값비싼 보석으로 휘감고 오만함을 풍기는 중년 여성, 바로 전날 휴게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최명희였습니다. 아들의 곁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명희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던 그녀의 인매가 일순간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아 역시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명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깨지고 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매섭게 갈랐습니다. 너 이 건방진 것. 내가 왜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어? 명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명희의 입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멸시와 폭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휴게실이나 치우는 주제에 연 매출 수백억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넌 우리 회사 청소부로도 안 쓸 수준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명희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갈랐고 서아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얼룩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안절부절 못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나약하고 비겁한 연인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차가운 물기를 타고 흐르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비참한 몰골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내뱉는 모욕과 멸시의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서아에게 가장 완벽한 확신을 쥐어주었습니다. 전날 밤 찾아냈던 장부상의 비리와 횡령의 흐름,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횡포를 부리던 썩은 뿌리의 실체가 눈앞에서 명백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명희의 거친 숨소리와 창백해진 민우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젖은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얼음물에 흠뻑 젖은 처참한 몰골로 식당을 빠져나온 서아의 뒤를 허둥지둥 쫓아온 것은 연인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추위에 떠는 서아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꺼봐. 내가 무조건 고개 숙이고 어머니 비위부터 맞추라고 했잖아. 화 풀리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싹싹 빌어. 그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잖아. 서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제 앞에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나약함과 비겁함이 남김없이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미래도 함께 그릴 수 없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서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감정적인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위험 요소 평가를 마친 자의 건조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멍하게 굳어버린 민우를 길거리에 남겨둔 채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서아가 홀로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던 호텔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기업 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삼엄한 보안 구역을 통과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가장 높은 곳 한재양 명예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집무실 안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던 노회한 수장은 서아를 보며 옅고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정갈하게 철해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실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과 식자재, 독점 협력사의 단가 부풀리기 정황, 그리고 계약 조항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썩어 들어간 뿌리는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말단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룹의 심장부에 서서 거물급 협력사의 생사료 탈권을 논하고 있는지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육중한 잔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양 명예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류 안에는 명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단가를 부풀려 왔는지, 그리고 그 부당한 이익이 어떻게 명희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둔갑해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한 증거와 숫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횡포를 일삼으며 거대 기업의 품격에 먹칠을 한 명의의 만행까지 서아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모든 관찰 결과가 완벽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소리 없이 덮은 명예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후계자의 냉철한 판단력에 대한 묘한 흐뭇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썩은 가지가 거대한 기둥을 갉아먹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법이지. 거칠애와 오만에 취해 제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업의 신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명예회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서아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열리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 자리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룹의 원칙을 명확히 바로 세우고 자격 미달인 업체들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합니다. 서아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묵묵히 마주하던 명예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현장에서 묵묵히 경영의 본질과 인간의 밑바닥을 꿰뚫어 보고 돌아온 딸의 길고 길었던 위장 취업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가오는 연회에서 썩은 협력사들의 물갈이와 함께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하마. 이번 숙청 작업은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도록 해라. 명예회장의 확고한 선언은 곧 거대한 제국의 막강한 권력이 서아에게 온전히 이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서아는 정중하게 묵례를 올리며 고요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서늘하고 차가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꿈에도 모르는 명희는 다가오는 연회에서 가장 돋보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신구와 최고급 맞춤 의상을 고르며 헛된 우월감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200억 원대 독점 계약 연장이 당연히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대 기업 그룹이 주최하는 전국 우수 협력사 연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가장 큰 대형 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묘한 허영심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무리의 중심에는 단연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오직 오늘만을 위해 특별히 맞춘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목과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거대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걸음걸이와 치켜든 턱 끝에는 자신이 이 거대한 공간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맹신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유 사모님,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이번 독점 계약 연장도 당연히 사장님 차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영세한 업체 대표들이 조심스럽게 아부를 떨자 명희는 화려한 부채를 흔들며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 그룹에 납품하는 물량 규모만 1년에 200억 원이 넘어요. 명예회장님도 우리 남편 없이는 이 그룹의 호텔 주방이 멈춘다는 걸 아시니까요. 사실상 우리 회사는 이 거대 기업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특별한 위치죠. 명희의 거침없는 호언장담에 그녀의 남편 역시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거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호텔에 제출했던 조작된 단가표와 부풀려진 장부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져 그룹 심장부에 있는 서아의 손에 완벽한 증거물로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흠떡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기업의 신용을 갉아먹었던 행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명희의 목소리는 더욱 뾰족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윽박지르고 다른 업체 대표들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연회장 무대 뒤편의 고요하고 어두운 대기실에서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숙청에 칼날을 쥔 서아가 화려한 의복 대신 단정하고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명희의 천박하고 요란한 웃음소리를 차갑게 듣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등 뒤로는 그룹의 최고위 임원진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명희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곧 자신을 집어삼킬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홀을 빠져나와 걷던 최명희는 인적이 드문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젊은 여자,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끔찍한 물벼락을 내렸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 서아였습니다. 명희의 두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서아가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기 위해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연회장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명희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너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디서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와서 구질구질하게 질척대는 거야.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발로 안 기어나가? 명희의 입술은 흉하게 비틀렸고 쏟아지는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한 명희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서아는 그저 서늘하고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짧은 정적 끝에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감정적인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냉혹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협력사 계약 조항 제8조 임직원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기업 이미지 훼손 시 모든 계약은 예고 없이 즉각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조항 언급에 명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복도가 떠나가라 크고 요란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휴게실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계약 조항을 들먹여?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200억 원짜리 계약을 어쩔 건데? 명희는 서아의 덤덤한 경고를 패배자의 발악이자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수수한 정장의 여자가 바로 그 200억 원짜리 계약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서아를 향해 마지막 멸시의 시선을 던지고 기세등등하게 돌아설 때 연회장 안에서는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한재양 명예회장의 입장을 알리는 웅장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곧 독점 계약을 따낼 승리자라는 허영심에 흠뻑 취해 가장 상석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서아는 벼랑 끝으로 향하는 그녀의 오만한 뒷모습을 보며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이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교향곡이 넓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침내 이 거대 기업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절대적인 권력자 한재양 명예회장이 단상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장내에는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팽팽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연단 바로 앞 가장 눈에 띄는 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명희와 그녀의 남편 역시
이제 곧 자신들을 향해 쏟아질 독점 계약 연장의 축포를 고대하며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강렬한 빛이 오직 명예회장 한 사람만을 비추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환영의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장내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엄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묵직한 목소리가 마침내 팽팽한 정막을 갈랐습니다. 우리 그룹이 이토록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진실한 이유는 바로 협력사와의 굳건한 신용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만과 허영에 취해 타인을 무참히 멸시하고 뒤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탐하며 기업의 맑은 뿌리를 갉아먹는 자들이 우리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일갈이 떨어지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축제 분위기를 예상했던 수많은 협력사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희의 남편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설마 저 끔찍한 경고가 자신들을 향한 칼날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눈엣 가시 같았던 경쟁 업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으로 오만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에 우리 그룹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썩은 가지들을 가차없이 도려낼 거대한 숙청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위해 가장 낮은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차기 최고 경영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명예회장의 폭탄 선언이 무겁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내는 거대한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철통 같은 그룹에 비밀스럽게 감춰진 후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희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로운 권력자가 누구일지 숨을 죽여 기다렸습니다. 이내 명예회장이 무대 측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단 하나의 눈부신 빛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르며 등장하는 단호한 구두 굽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연회장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빗줄기가 연회장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장내를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을 가르며 단호하고 일정한 구두 굽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서하였습니다. 화려한 연회복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단 바로 앞 상석에 앉아 헛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최명희의 얼굴에 띄어졌던 거만한 미소가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에 찬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과 10여 분 전 어두운 복도에서 자신이 쥐새끼라 부르며 지독한 조롱을 퍼부었던 그 천박한 휴게실 직원이 지금 모든 이의 경애를 받으며 무대 중앙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하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한재양 명예회장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썩은 뿌리를 직접 캐내고 묵묵히 기업의 내일을 그려온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최고 경영자 한서아입니다. 명예회장의 묵직한 소개가 연회장을 강타하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장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의 남편은 핏기가 가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짓밟고 모욕했던 그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단상 중앙에 선 서아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연회장을 훑어내리다 이내 정확히 맨 앞줄에 굳어있는 명희 부부를 향해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타인을 멸시하고 부당한 탐욕을 채우던 자들의 민낯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오만한 협력사들과의 모든 계약은 영구히 파기될 것입니다.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휴게실에서 규정을 읊고 복도에서 경고를 던지던 그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명희의 다리에서 마지막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과 화려한 의상은 바닥을 구르며 한없이 초라하게 구겨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처참한 몰락의 시작을 내려다보는 서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연회가 막을 내리고 수많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조명마저 절반쯤 꺼진 그 서늘한 공간에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최명희 부부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흔들며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하던 명희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구겨진 연회복 차림으로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짙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의 남편 역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잿빛 얼굴로 바닥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아의 뒤에 서 있던 책임자가 다가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는 독점 납품 계약 영구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서라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독점 권력을 쥐고 저질러온 식자재 단가 부풀리기 정황과 휴게실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횡포가 모두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임을 낱낱이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취득한 수십억 원의 이득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건조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서아의 냉혹한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명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아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서아의 구두 끝에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쳤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굴한 애걸이 텅 빈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위약금 청구만은 제발 거두어달라며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습니다. 명희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쳤지만 서아의 눈빛은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잔인했던 오만함이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서하는 명희가 꽉 붙잡고 있던 자신의 바짓단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 당신들이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직접 배울 차례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잃어버린 자에게 냉혹한 경영의 세계가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이 싸늘한 마지막 선고를 남긴 채 서하는 흔들림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명희 부부의 뼈저린 통곡 소리만이 어두운 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압도적이었던 심판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대 기업이라는 든든한 바람막이를 잃어버린 최명희 부부의 업체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 몇 주 만에 철저한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희가 제 몸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화려한 저택과 수입 자동차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보석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차가운 경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불을 과시하던 연인 민우 역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장 쓰라린 밑바닥 삶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반면 썩은 뿌리를 도려냈던 서하는 마침내 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집무실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최상위 귀빈 전용 휴게실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들이 선정되었고 특권의식에 젖어 횡포를 부리던 고객들은 영구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치로 얼룩졌던 공간은 비로소 기업의 진짜 신용을 증명하는 투명한 흑자 경영의 표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하는 지난 시간들을 묵묵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었으며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가장 무거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걸쳐 입은 옷의 가격표를 자신의 진짜 가치로 착각하곤 합니다. 알량한 재력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약자를 짓밟으며 그 영원할 것 없는 우월감에 취해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얄팍한 오만함은 비즈니스의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긴 인생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흔들림 없는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희 일가의 처절한 몰락이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는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할 때 혹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